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 영상 강의를 맡은 연세대학교 김현정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바다의 일부인 공해입니다. 아마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공해는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공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공해에는 어떤 해양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해는 해양의 약 3분의 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넓은 지역입니다. 해양법의 헌장이라 일컬어지는 UN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공해는 바로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내수 또는 군도국가의 군도수역에 속하지 않는 바다의 모든 부분을 말합니다. 사실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해양을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였습니다. 국가들은 해양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의 열망을 반영해서 연안에 인접한 좁은 바다를 주권이 행사되는 영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영해를 넘어선 나머지 해양, 매우 넓은 바다는 모든 국가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장 중요한 해양법 규범인 UN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공해는 영해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뺀 나머지 바다가 됩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공해는 여전히 한 국가가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는 수역을 뺀 나머지 바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 국가가 자국의 바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바다의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국가의 주권 수역인 영해뿐만 아니라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이 행사되는 배타적 경제 수역 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해는 연안에서부터 측정해서 한 국가의 일정한 독점적 권리가 행사되는 바다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공해의 공간적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준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바로 인류 공동유산으로 국제관리체제가 도입된 심해저라 불리는 바다의 바닥인 해저와 그 하층토는 공해에서 제외됩니다. 과거에는 국가들의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는 해저, 하층토, 즉 대륙붕이 끝나는 지점부터 공해였지만 지금 이 지역은 심해저라는 별도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공해는 한 국가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뺀 나머지 바다이자 심해저가 된 해저, 하층토를 제외한 나머지 바다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에 비해 공해의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공해는 해양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꽤 넓은 바다입니다. 지금까지 공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공해에는 어떤 해양법이 적용될까요? 국제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네덜란드의 법학자 그로티우스는 17세기 초 모든 국가가 바다를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는 자유해를 주장하였습니다. 바로 이 자유의 원칙이 공해에 적용됩니다. 과거 바다는 좁은 영해와 넓은 공해로 구분되었습니다. 연안을 가진 국가, 즉 연안국은 좁은 영해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반면에 공해에서는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국가들은 공해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공해에 관한 UN 해양법 협약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7부 제87조에 따르면 공해는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개방됩니다. 그리고 제89조는 어떠한 국가라도 유효하게 공해의 어느 부분을 자국의 주권 아래 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어떤 국가도 공해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공해의 자유의 의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해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행위자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직접 먼 바다로 나갈 수는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자신과 법적으로 연결된 선박을 통해서 공해에서 활동합니다. 법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의미는 선박이 국가에 등록되어 있어서 그 국가 길을 개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등록된 선박은 우리나라 길을 개항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이 선박의 기국, 플래그 스테이트가 됩니다. 둘째, 과거의 공해의 원칙은 항행이라고 하는 바다에 배를 띄우는 행위만을 이야기했다면 점차 어업, 인공섬 건설, 과학조사와 같은 다양한 해양 활동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해에서의 법 질서는 기국이 자국 선박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기국으로서 공해에 있는 우리나라 길을 개항한 선박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합니다. 넷째, 모든 국가는 공해의 자유를 누리는 다른 국가의 활동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해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공해 자유 원칙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자신의 선박에 대해서 관할권을 잘 행사해서 자유롭게 그리고 서로 피해를 주지 말고 공해를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양법은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 다른 국가가 공해에 있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해의 법 질서와 국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는 공해 자유 원칙, 공해 기국 관할권 원칙의 중요한 예외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검권이라 불리는 예외입니다. 공해에서 군함은 국적이 없는 선박, 해적행위 또는 노예무역에 종사하거나 그러한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 국기를 개항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해적행위를 하는 선박에 대해서 인검권을 행사하고 위반이 있으면 선박을 납포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공해와 인접한 수역을 가진 연안국도 예외적으로 공해에 있는 외국 선박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안국의 추적권이라 불리는 예외입니다.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등 연안국의 자국 수역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연안국이 이 외국 선박을 추적하는 도중에 선박이 공해에 진입하더라도 연안국은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연안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입니다. 이외에도 공해 어업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수산기구를 중심으로 공해 어업 활동을 규제하고 기국이 아닌 국가가 불법 어업 선박을 검색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해에 해양 보호 구역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양 보호 구역의 성격에 따라 어업, 항행과 같은 공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별 국가의 공해 자유를 환경 보호라는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합의에 따라 제한하려는 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해와 관련한 국제 사건 하나를 소개하며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 공해상에서 국적이 다른 선박끼리 충돌한다면 어느 국가가 가해 선박의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바로 로터스호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1926년 8월 프랑스 국적의 로터스호는
터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8월 2일 로터스호는 공해에서 터키 국적 선박과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터키 선박은 침몰하였습니다. 8명의 터키 국적의 탑승자가 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로터스호는 터키 선박의 탑승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한 후에 8월 3일 목적지인 터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이 충돌 사건을 조사한 후에 로터스호 선장을 포함해서 로터스호 운항에 책임이 있는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926년 9월 15일 터키 법원은 2사람에게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 선박의 기국인 터키가 가해 선박인 로터스호의 관련자들에 대해서 형사 재판 관할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가해 선박의 기국인 프랑스는 이러한 조치에 항의하였고 프랑스와 터키는 로터스호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의 전신인 상설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였습니다. 1927년 상설 국제사법재판소는 피해국인 터키도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터키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소는 공해 자유 원칙에 따라 공해에 있는 선박을 국가 영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공해에서 충돌 사고로 터키 선박이 입은 피해를 터키의 영토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재판소의 판결은 재판관의 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재판관의 찬성과 반대 투표수가 6대 6으로 동일하여 재판소장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는 사실은 공해의 자유 원칙을 해석한 판결 내용에 대해 그만큼 논의가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판결은 공해 자유 원칙의 다른 한 측면인 기국 관할권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비판의 결과 1982년 채택된 해양법에서 가장 중요한 규범인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로 인한 형사사건은 선박의 기국이나 관련자의 국적국이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의 해양법 발전상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공해에서 기국의 관할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해는 해양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넓은 바다로서 국가들이 관할하는 수역 이원에 존재하는 나머지 바다입니다. 공해는 어느 국가도 점유할 수 없고 대신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만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들은 자국 선박을 통해서 공해를 이용하되 다른 국가가 누리는 공해의 자유를 존중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해 자유 원칙, 기국 관할권 원칙은 해양법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어업, 환경 등의 이유로 이러한 제한의 요구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해는 해양법적으로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해와 해양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